여러분, 만약에 역사상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경기 침체 신호가 꼭 데자뷰처럼 바로 우리 눈앞에서 다시 깜빡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강력하고도 끈질긴 경제 신호의 정체가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단 하나의 경제 지표가 무려 85%의 정확도로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신호를 주시하시겠어요? 네. 무려 85%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신호가 딱 켜지면 열의 8, 9은 몇 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신호가 틀렸던 나머지 경우에도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큰 경제 위기가 터졌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예측력이죠? 그 강력한 신호의 이름이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보통 은행에 돈 맡길 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1년 맡길 때보다 3년 맡길 때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건 시장의 큰손 투자자들이 곧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의 과거 전적을 보면요. 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 초 경기 침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직전에도 어김없이 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겠죠? 자, 그럼 이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가장 생생한 기억인 2008년 금융위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명백한 경고를 시장의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무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7년입니다. 경고등은 이미 빨갛게 켜져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장단기 금리는 역전돼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근데 신문 일면이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온통 성공 신화랑 더 간다는 낙관론뿐이었죠. 당시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2007년 한 해에만 주식시장이 무려 51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펀드에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막 몰려들었고요. 특히 브릭스 펀드에 가입 안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엔 달라! 라고요. 하지만 그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2008년의 그 충격을 이렇게 회상해요.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서 안주도 없이 마시려던 소주병을 제대로 따지도 못했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금융 데이터 뒤에 가려진 위기가 남긴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은 더 와닿습니다. 미국이랑 한국 증시는 거의 60% 가까이 폭락했고요. 그때 그렇게 인기 많았던 브릭스 펀드는 마이너스 80%. 이건 뭐 사실상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경고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똑같은 신호가 또 켜졌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 장기화된 신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로 이 점이 지금 상황을 더 흥미롭게, 아니 어쩌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길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경고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울리는 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왜 장기 금리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그 뒤에는요, 아주 큰 선 투자자들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둘째,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뭘 하죠? 그렇죠, 금리를 내리죠. 셋째, 미래의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의 높은 금리를 주는 장기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귀해지겠죠.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넷째,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막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를 두 갈래길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아주 다른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15%의 확률, 바로 이번엔 다르다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역사적인 지표가 이번엔 틀렸고 우리가 경기 침체를 멋지게 피해가는 거죠. 반면에
85%의 확률, 역사가 반복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침체를 잠시 뒤로 미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거품만 잔뜩 키워왔다는 좀 암울한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건 미래를 맞추는 점치기가 아니에요. 확률을 관리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다시 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본을 지키는 것이다. 투자는 목숨을 거는 게임이 아니다. 결국 핵심은 큰 수익을 쫓기 전에 먼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에 기반한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먼저 85%라는 역사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두는 식으로요.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모를 경기 하강이 만들어낼 아주 값싸게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상승장을 조금 놓치는 게 아쉬울 순 있지만 폭락장에서 모든 걸 잃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경고 신호가 명백하게 깜빡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시끌벅적한 군중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한 데이터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